자, 선대칭 도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두 도형이 이렇게 포개쓸 때 겹쳐지면 아, 너희 쌍둥이야. 합동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합동을 알았으니까 두 가지 도형을 배울 건데요. 먼저 둘 중에 첫 번째 선대칭 도형부터 알아볼게요. 앞에 있는 게 누구냐면 선입니다. 선. 뭔가 선이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자, 한 직선을 따라 접었더니 완전히 겹쳐지는 거예요. 그런 도형을 바로 선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친한 친구한테 막 쪽지나 편지 써봤어요? 근데 이렇게 쪽지나 편지를 딱 핀 상태에서 자 여기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편지 같은 경우에도 예쁘게 접죠. 물론 접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선생님은 보통 어떻게 접냐면 이렇게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접고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요만큼에 맞춰서 줍니다. 그러면 반으로 접었을 때 보통 이제 편지지는 직사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느 부분에 되게 신경 쓰냐면은 막 또 특이하게 이렇게 이제 이 모퉁이 부분 있죠. 얘가 안 맞으면 뭔가 막 찝찝해요. 그래서 막 엄청 열심히 보면서 이 끝을 정확하게 막 맞췄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 이 선을 따라 접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선을 대칭축 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는 그 접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접는 선. 얘를 쉽게 접는 선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이게 기준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이름을 거창하게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붙여줬습니다. 얘를 따라 이렇게 접어보세요. 접으면 어때요? 완전히 겹쳐지겠죠? 겹쳐진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합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진 두 삼각형은 합동인 삼각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대칭축을 따라 접었을 때 마찬가지 합동인 도형이니까 당연히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라고 용어를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겹치는 점, 대응점, 겹치는 변, 대응변, 겹치는 각, 대응각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변하고 대응변이 누구다? 그렇죠. 이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변하고 대응각이 누구예요? 대응변이 누구예요? 이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각하고 대응각이 누구예요? 이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우리 배웠기 때문에 이각의 크기하고 이각의 크기가 같아요. 근데 두 각이 모여갖고 지금 이렇게 180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각각은 직각이구나 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직각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도형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선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선대칭 도형에서 대칭축으로 나누어진 두 부분은 서로 합동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 선대칭 도형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펴세요 라고 그랬는데 아까 선생님이요. 그 친한 친구한테 편지 쓸 때 직사각형 모양의 편지지에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은 모두 이제 선대칭 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평행사변형으로 보이는데 어쩐지 이렇게 자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 모양이 좀 같아 보이지만 접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얘를 접어보면은 이렇게 접히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겹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선대칭 도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육각형 보세요. 딱 보니까 정육각형이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접으면 완전히 겹쳐지겠죠? 근데 선생님 이렇게 접어도 겹쳐지겠는데요? 그러네요. 이렇게 접어도 겹쳐지겠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모양은 이 정육각형은 대칭축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선대칭 도형은 당연히 맞고 거기다가 추가로 우리 친구들이 대칭축이 꽤 여러 개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접었을 때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나왔으니까 당연히 겹쳐지지 않고 이렇게 접었을 때도 어때요? 완전히 겹쳐지지 않겠죠? 자, 이 경우도 지금 여기랑 얘랑은 평행하지만 얘랑은 평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접어볼까? 아닌데. 이렇게 접어볼까? 아닌데. 그죠? 자, 그러면 화살표는요? 이렇게 접으면 물론 안 되지만 이렇게 가로로 접으면요. 완전히 겹쳐집니다. 그래서 화살표도 이제 선대칭 도형이다.
그럼 이거 하나 체크하고 갈까요? 우리 이런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이 몇 개예요? 한 개뿐입니다. 하지만 정육각형처럼 여러 개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 같은 경우 보세요. 원은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라면 자, 모두 대칭축이 될 수가 있겠죠. 딱 반원 두 개로 나뉘니까요. 그럼 원도 선대칭 도형이라는 거 알겠는데 대칭축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셀 수 없이 많다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선대칭 도형 안에서도 대칭축의 개수는 한 개일 수도 있고요. 셀 수 없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세요. 선대칭 도형의 성질. 자, 선대칭 도형아 모여라. 각각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선대칭 도형이 되는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럼 그 친구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이러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형의 합동, 즉 합동인 도형의 성질하고 매우 비슷한데요. 먼저 당연히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의 도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겠죠. 그리고 대응각의 크기도 서로 같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합동인 도형의 성질이니까요. 자, 쉽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 잘 생각해 주세요.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은 대칭축과 수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이 직선을 대칭축으로 하는 오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접었다라고 했을 때 이 변과 이 변 길이 같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을 거고 대응각의 크기 같으니까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이라는 거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지금 얘는 이제 대칭축 위에 있으니까 기억은 생각하지 말고 점 니은의 대응점은 점 비읍, 점 디귿의 대응점은 점 미음입니다. 그러면 얘네끼리 이었대요. 이은 선분 선생님이 강조해 볼게요. 얘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이죠? 여기도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이죠? 그죠? 얘네들은 대칭축과 수직이래요. 이렇게 이 직선하고 만나는 각, 수직인 거 어때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도형만 우연히 수직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대칭 도형에서는 모두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은 대칭축과 수직이랍니다. 그 다음, 각각의 대응점은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그쵸? 그리고 얘랑 접으면 완전히 겹쳐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자, 점 니은하고 점 비읍은 대칭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려면 이렇게 3칸 떨어졌고 비읍하고는 3칸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거리가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대칭축과 디귿까지는 2칸, 디귿의 대응점인 점 미음까지도 2칸. 어때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 확인했죠? 이 도형뿐만 아니라 모든 도형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대칭 도형 안에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선대칭 도형의 일부가 지워져도 이 성질을 이용해서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대칭 도형을 우리가 직접 한번 그려볼게요. 물론 선대칭 도형의 일부분이 좀 주어졌겠죠. 지금 이렇게 직선 시옷 이응이 대칭축이고요. 그리고 어디가 나와 있냐면은 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부분만 반쪽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럴 때 나머지 반쪽을 이제 그리려고 합니다. 근데 대략 얘랑 모양 비슷하게 그려보지 뭐 라고 하면은 우리 정확하게 안 겹쳐질 수도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겹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질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자, 먼저 우리 점 니은이 이렇게 접었을 때 만나는 점이 있을 테니까 이 점 니은의 대응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점 니은, 여기가 이제 비읍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우리 친구들 상상해야 됩니다.
점 니은의 대응점을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그리냐면 자, 성질 중에 우리 이제 대응점끼리 이은 선부는 대칭축과 수직이다 라는 성질이 있었죠. 그러니 여기에서 수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수선을 그어줘요. 그리고 또 성질, 이 마지막에 있었던 거는 대응점은 대칭축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수선 그었을 때 얘가 지금 모는 몇 칸이에요? 2칸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직각으로 쭉 이어서 수선을 그려서 자, 여기 2칸이면 여기서 또 2칸만큼 떨어진 곳이 대응점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첫째, 자, 한 점, 나와 있는 점에서 대칭축에 수선을 그어요. 쭉 선생님이 연장해서 이렇게 쭉 그어볼게요. 얘가 이제 안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선 그었을 때 이 대칭축하고 거리가 3칸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3칸만큼 더 가서 대응점의 위치를 찾는 거죠. 그런 다음 우리 이렇게 찾은 점끼리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첫 번째. 점 니은에서 수선 그어 만나는 점 찾아서 우리 점 지읒으로 표시하고 이 수선에 니은 지읒과 길이가 같게 되는 점 니은의 대응점 찾고 같은 방법으로 디귿 해서 수선 그어줘서 여기까지 길이 체크해서 그만큼 더 가서 미음 찾고 짠짠짠 연결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직접 해보지 않고 선생님 설명만 들었을 때는 막상 해보려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직접 그려보세요. 자, 우리 문제통에서 다시 한번 개념 확인. 선대칭 도형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그랬네요. 지금 이렇게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 그림만 나와 있는데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오른쪽 그림을 완성을 해야 되겠죠. 점 니은에 대응점을 찾아 표시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점 니은에서 이렇게 일단 대칭축에 수선을 그어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의 거리가 2칸이니까 그대로 쭉 수선을 연장한다고 했을 때 2칸만큼 더 가서 이렇게 대응점 찾아줘요. 그 다음 점 디귿의 대응점을 찾아 표시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점 디귿은 여기 있어요. 대칭축계에 수선을 그어주고 얼만큼 거리가 떨어졌는지 체크해요. 2칸이네요. 그럼 그대로 더 쭉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2칸만큼 더 간 곳에 대응점이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점 리을의 대응점 찾아주세요. 점 리을은 여기 있네요. 그럼 이미 이렇게 변이 수선 그어준 거랑 같죠. 몇 칸? 3칸 떨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연장해서 3칸만큼 더 가서 대응점 찾아주세요. 자, 이제 완성해 볼까요? 연결, 연결,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가끔 점을 잘 찾아놓고 이 점을 건너뛰고 이렇게 연결하는 친구들 있어요. 자, 왼쪽 그림을 보면서 아, 모양이 똑같게 생각하면서 그려주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선대칭 도형에 이어서 점대칭 도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맨 앞에 선 자리에 점이 왔네요. 아, 그럼 뭔가 중심이 선이 아니라 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점대칭 도형이라는 것은 한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우리 친구들 180도가 얼마큼 돌린 거죠? 한 바퀴를 완전히 돌리는 건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반바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는 도형. 아니, 이런 도형이 대체 무슨 도형이지? 자, 지금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두 대각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중심으로 얘를 180도 돌렸어요. 180도, 자, 90도 돌아가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한 번 더 돌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지금 기역 위치 한번 볼래요? 기역을 중심으로 90도를 돌리면 기역이 여기 있을 거고 또 기역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양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보세요. 물론 기역은 여기가 있고 니은은 여기가 있고 디귿은 여기가 있고 리을은 여기가 있지만 두 도형은 그대로 이렇게 밀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겠죠. 그죠? 아하. 그럼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더니
처음 도형하고 완전히 겹쳐져 라는 겁니다. 뭔가 뒤집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가 된 거예요. 나란히 된 거예요. 그럴 때 너는 점대칭 도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 어떤 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뭐 꼭지점도 있고 뭐 대응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반바퀴를 돌렸을 때 겹치는 점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좀 길긴 한데 멋지게 뭐라 그랬냐면 대칭의 중심이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대칭 도형에서는요. 대칭축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같은 경우 간단하게 얘만 보더라도 대칭축을 찾아보면 이렇게 두 개를 찾을 수 있거든요. 특히 원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이 셀 수 없이 많았잖아요. 근데 점대칭 도형은 대칭의 중심이 여러 개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딱 하나고 그리고 도형 밖에 있지 않고요. 도형 내부에 있답니다. 보통 이 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핀셋이나 앞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도형으로 이렇게 이제 색종이를 잘라가지고 이 대칭의 중심에다 꾹 찍고 반바퀴를 이렇게 돌렸을 때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면 아, 그게 바로 점대칭 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만나는, 그러니까 합동이 되는 거니까 만나는 점, 만나는 변, 만나는 각이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도형 봤을 때 이렇게 보세요. 대응점, 점 기억하고 점 디귿, 점 또 리을하고 점 니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대응변은 이변하고 이변, 대응변이고 이변하고 이변 이렇게 이제 4개가 나오겠고요. 또 여기는 2개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뭐 서로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2개만 보여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응각은요. 이 각하고 이 각, 대응각이죠. 그 다음에 이 각하고 이 각, 또 대응각이죠. 맞아요. 그래서 만나는 겹치는 각이다. 당연히 대응각의 크기 같을 거고 대응변의 길이 같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선대칭 도형 한번 찾아볼게요. 점대칭 도형 찾아볼게요. 가운데 한 점을 중심으로 반바퀴 돌려갖고 똑같은 모양이 돼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자, 이 앞정을 꼭 가운데다 찝어 볼게요. 그리고 꾹 집어가지고 반바퀴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될까? 지금 위가 좀 긴 변이니까 얘가 이렇게 반바퀴가 되니까 좀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느낌에. 겹쳐지지 않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가운데 꾹 앞정 찍어 볼게요. 이렇게 꾹 찍어갖고 반바퀴 돌려볼게요. 얘는 이렇게 반바퀴 이렇게 돌려도 똑같은 모양 나오겠어요. 아, 점대칭 도형 맞다. 그 다음에 자, 지금 정오각형이죠. 가운데 점 꾹 앞정으로 꾹 찔러서 반바퀴 이렇게 돌려봅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뾰족한데 얘가 어디로 오겠어요? 아래로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마치 뒤집어진 이런 그림이 못생기게 그려졌지만 이러한 오각형이 되기 때문에 겹친다고 할 수가 없죠. 자, 얘는요. 가운데 부분 꾹 찍고 돌려보세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얘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돌아가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으로 이런 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얘는 꾹 찍어서 콕 찍어서 반바퀴 돌려보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에 올 거고 얘는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에 겹쳐지겠고 이 변은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에 겹쳐지니까 아하, 완전히 겹쳐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점대칭 도형을 찾았는데요. 지금 선대칭 도형하고 좀 비교를 해주면 얘는 선대칭 도형은 맞아요. 그죠? 근데 선대칭 도형만 되지 점대칭 도형은 아닌 경우고 이 경우에는 짠 선대칭 도형도 되고 점대칭 도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선대칭 도형이죠. 얘도 선대칭 도형이고 얘도 선대칭 도형도 되고 점대칭 도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는 선대칭이야. 너는 점대칭이야.
이렇게 딱 둘로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경우는 선대칭도 아니고 점대칭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사과, 사다리꼴 이런 도형은 선대칭 도형도 아니고 점대칭 도형도 아니고요. 어떤 거는 점대칭만 될 수도 있어요. 이 평행사 변형은 오직 점대칭 도형이다 라고 부를 수 있고요. 자, 얘처럼 선대칭도 되고 점대칭도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경우처럼 선대칭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점대칭 아니면 선대칭이야 이렇게 딱 둘로 나눠지지 않는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점대칭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친구들 점대칭 도형 모여라 라고 해서 모였어요. 그랬더니 모양 크기는 다 다르지만 거기에서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로 당연히 이렇게 180도 돌렸을 때 겹쳐지니까 이때 겹치는 변의 길이 같겠죠? 겹치는 각의 크기 같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자, 여기서 대응변 찾아보면 변, 기역, 니은. 자, 여기서 이렇게 180도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리을, 미음 같고 변, 니은, 디귿. 얘는요. 이 변은 180도 돌아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음, 비음 길이가 같을 거고 또 이 변은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180도 돌려볼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비읍, 기역 서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대응각의 크기도 서로 같아요. 그래서 이 각하고 이 각은 돌아가면 요 각 되고 요 각은 돌아가면 이렇게 두 개가 같고 이 각하고는 이렇게 180도 돌아가니까 요 각하고 크기가 같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각각의 대응점은 대칭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점 기역의 대응점이 리을이죠.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연결을 하면 그 가운데 대칭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180도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각각의 두 대응점은 서로 대칭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 니은의 대응점은 점 미음이죠. 그럼 이응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거고 여기서도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질을 이용해서 점대칭 도형을 직접 그려볼 수 있어요. 어떤 일부만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 부분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는 그려져 있지만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일단은 이 점 니은에서 니은이 어딜까? 여기에서 대칭의 중심인 점 이응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쭉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성질이 뭐였냐? 대칭의 중심에서부터 대응점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니은이 두 칸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도 반대쪽으로 두 칸 떨어져 있으면서 점 니은의 대응점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대칭의 중심을 지나게끔 쭉 한번 직선을 그어보고 이응에서부터 디귿까지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찾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 모는 종이 위에서 그냥 가로 세로 칸을 선을 따라서 몇 칸 떨어져 있다 라는 거 찾는 거는 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떤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그려져 있을 때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 선생님이 쉬운 방법 알려줄게요. 자, 디귿에서부터 이응까지 그냥 이 점선을 따라서 어떻게 도착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면 보세요. 사선이지만 오른쪽 두 칸, 위로 두 칸입니다. 똑같이 여기서부터 같은 경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 두 칸, 위로 두 칸 가면 대응점 찾을 수 있어요. 쉽죠? 자, 그럼 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역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주고 얘도 이제 비스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에서 이응까지 여행을 떠납시다. 자, 어떻게 가면 되느냐? 우리는 요 선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이 경로로 갈게요. 오른쪽 세 칸, 아래로 세 칸이죠. 그럼 여기서 똑같은 경로로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오른쪽 세 칸, 아래로 세 칸 가면 기역의 대응점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을 쭉쭉쭉 연결을 해주면 우리가 점대칭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로 한 내용이 여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직접 한번 그려보죠. 점대칭 도형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반쪽만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1번 점 니은의 대응점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점 니은에서 이응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고 이응에서부터 니은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딱 3칸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반대쪽으로도 3칸 떨어져 있는 점 대응점 찾았고요. 그 다음에 점 디귿의 대응점 찾자. 디귿에서 이응을 지나는 직선을 쭉 그려봅니다. 이거는 비스듬하게 갔네요. 그럼 우리 여행을 떠나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경로로 갈 거냐. 디귿에서 이응까지 오른쪽 2칸, 위로 2칸. 똑같이 갑니다, 여기서. 오른쪽 2칸, 위로 2칸. 그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죠? 에이, 선생님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림에서 딱 보면 알겠는데요? 물론 그래도 됩니다. 이 그림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데 선생님은 그림이 되게 복잡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방법으로 찾자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니은, 디귿, 대응점 찾았으니까 우리 완성해 볼까요? 자, 바로 리을에서 출발, 기억에서 출발해도 되겠네요. 기억의 대응점은 리을이잖아요. 그죠? 디귿의 대응점은 요 점이니까 요렇게 연결. 그 다음에 이변의 대응점, 대응변, 이변. 또 이변의 대응변, 이변.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선분 이어서 그린 거는 짠! 지워서 깔끔하게 점대칭 도형 완성해 볼 수 있겠죠?